러시아 연방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걸쳐 있는 지구에서 가장 큰 국가로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합니다. 방대한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오랫동안 멀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백색 자작나무의 땅, 바로 그중 가장 동쪽 끝인 추코트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추코트카는 극한의 날씨만큼이나 특이한 풍습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가장 사적인 부위에도 피어싱을 착용하고, 남성들은 공동체 내에서 아내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고립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모스크바에서 추코트카의 외딴 땅으로 가려면 서반 700마일 이상을 북동쪽으로 여행해야 하며 광활하고 황량한 지역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기온은 섭씨 영하 50도 이상으로 떨어지며 지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위치 덕분에 이 지역의 일광 시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12월에는 약 15시간의 햇볕만 있고 1월에는 겨우 20시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혹독한 환경 아래에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이, 은, 백금 등의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친절하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술록 목축, 어업, 사냥 등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양이 지속적으로 얼어붙어 있어 시체를 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얼어붙은 땅은 너무 단단해서 중장비 없이는 무덤을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장비조차도 효과가 없습니다. 몇 세기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에 크립트를 건설하거나 고립된 구조물에 관을 넣어 얼어붙은 땅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립트는 극단적인 기후에 맞게 설계되어 고인의 유해를 보존하며 그들을 기립니다. 한편 다른 주민들은 겨울 동안 시체를 차거나 지하실 또는 특별히 지정된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묻는 일은 여름이 되어 땅이 녹을 때까지 미뤄지며 묘지는 영구 동토층이 얇거나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추코트카의 인구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원주민입니다. 가장 큰 그룹은 약 1만 5천 명의 추코치족입니다. 이들은 사냥, 어업, 술록 목축에 뛰어난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문화와 생계의 기초를 이룹니다. 추코트카에는 추코치족 외에도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 1,400명의 에벤족이 있는데 이들은 술록 목축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또한 약 1,700명의 시베리아 유픽족은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와 가까운 문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1,000명의 코리악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어업과 해양 포유류 사냥을 통해 생계를 이어갑니다. 추코트카의 사람들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등 다른 에스키모 집단들과 문화적 연결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전통을 여러 가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 섹션에서 소개할 것입니다. 추코트카 사람들은 고립과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독특한 환대의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추코치와 같은 민족 그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외부 손님에 대한 친절과 관대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여행자는 보통 따뜻한 환대와 풍성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으며 때로는 전통적인 주거지인 야랑가에서 숙박을 제공받고 그 집안의 여성들과 친근한 동반자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이 환대 방식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나누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관습에는 깊은 적응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추코트카에서 사람들은 서로 몇 배 킬로미터 떨어져 살고 외부와의 연락이 드물고 귀중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습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키모 여성들은 손님에게 특별히 높은 수준의 환대를 베풀어 왔으며 때때로는 남편에 동의해 잠자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습은 친밀함보다는 환대의 차원에서 더 많은 의미를 지니며 몇 세기 동안 추코트카 에스키모 사회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소련 시대에 강제로 진행된 현대화와 사회적 규범 변화로 인해 대체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추코트카 사람들은 러시아 전역에서 따르는 것과 유사한 결혼법과 사회적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코치족은 이 관습을 아내 동반, 즉 네프툼기트라고 불렀습니다. 본질적으로 남성들은 서로의 아내에 대한 상호 권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의식적인 결혼과 비슷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내 교환은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보통 아내가 다른 유목지로 방문할 때만 발생했습니다. 이때 각 남성은 서로의 아내를 받아들여 몇 달 동안 함께 살다가 아내를 원래 남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남성이 여성을 영구히 두기도 했습니다. 이 확장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평등한 책임을 지는 친척으로 여겨졌으며 아내 동반 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들은 형제 자매로 간주되어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아내 동반 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들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 동반자들 간에는 재산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20세기 중반까지 추코치족은 이 결혼 관습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추코트카의 외진 지역에서 추크치 여성들은 지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자녀를 돌보며 미래 세대가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깊이 관여합니다. 외부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오랫동안 필수였던 이 땅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냥이나 다른 일을 하러 자주 떠나는 동안 전투와 자기방어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의 강조는 추크치 여성들의 강인함, 독립성, 그리고 회복력을 잘 보여줍니다. 추코트카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의류를 만들고 수선하는 일입니다.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추크치 여성들은 간단한 장갑만을 끼고 야외에서 자주 바느질을 하며 이 환경에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 끔찍할 정도로 낮은 기온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독특한 관습을 낳았습니다. 끝없이 추운 날씨 때문에 부부는 옷을 벗지 않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관습은 차가운 환경에서 잠깐만 접촉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복은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제작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개구부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코트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화적 표현 중 하나는 신체 장식입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샤카 지역에서는 피어싱이 오래된 전통으로 그 독창성과 대담함이 특징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입술, 코, 뺨에 피어싱을 하고 일부는 더 은밀한 부위에도 동물의 뼈와 돌을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장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아름다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에스키모 여성들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강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들과 관련된 활동인 사냥과 낚시를 비롯해 공예와 가사일을 함께합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신체 장식이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 내 지위를 나타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북극의 여성 전사들이 진정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댓글로 숫자 3를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큰 격려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났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구적인 주거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추코트카의 전통적인 집. 야랑가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 맞춰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이 집들은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나무 기둥이나 고래뼈로 만들어지고 술록 가죽으로 덮여 있어 많은 현대 재료들보다 뛰어난 단열 효과를 제공합니다. 야랑가의 독창성은 그 적응력에 있습니다. 이 집들은 빠르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 유목민 가족들이 술록대를 따라 광활한 얼어붙은 땅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잠자리, 요리,
저장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털로 덮인 높이 있는 플랫폼이 따뜻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설계는 열 보존을 극대화하고 적절한 환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추코치 사람들과 술록의 관계는 단순한 동물 사육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불가능한 환경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온 파트너십입니다. 술록은 추코트카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고기는 추운 날씨에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그들의 젖은 북극 지역의 영양에 필요한 비타민과 지방을 제공합니다. 추코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술록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각 동물의 성격을 구별하고 행동을 예측하며 수백 마리의 술록떼를 다루는 기술을 익힙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현대화는 이 고대 방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추코치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며 이 전통이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기법을 결합하여 그들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려는 관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춥고 외진 추코트카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이 지역의 토착민들은 전 세계 의사들이 놀랄만한 의료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추크치족은 병원이나 약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북극의 풍경을 그들의 약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모든 식물, 동물, 자연 요소는 수천 년에 걸쳐 시험하고 다듬어진 특정한 치료 목적을 가집니다. 타이가는 춥고 험한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침과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여름 동안 제공되는 블루베리는 소화 문제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술록 기름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치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술록 기름을 상처, 화상, 동상 치료에 사용하며 그 효과는 현대의학의 치료와 견줄 만합니다. 이들은 또한 뼈 바늘을 이용해 통증과 염증을 해결하는 침수를 개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추크치족 사람들이 여전히 현대의학보다 이러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그들의 독특한 의료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얼어붙은 땅 아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광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금광들이 아닌 지질학자들은 추코트카 지역에 최대 2,0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이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세 번째로 큰 금광인 쿠폴 광산의 고향이며 그 매장량은 4,500톤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적인 대기업인 킬로스 골드와 하이랜드 골드 마이닝은 이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광업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한 법안을 도입했으며 금 채굴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항만, 공항 등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내에 추코트카를 세계 최대의 금 채굴 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기업들이 그들의 발밑에서 수십억 달러의 부를 추출하는 동안 원주민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이 러시아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사기 위한 간단한 여행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빠져나가는 분은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크치족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영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으며 물리적 세계와 정신적 영역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는 술록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영혼과 의식을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신념들은 단순한 민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념들은 추코트카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든 측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크치족의 창의력은 그들의 뼈, 상아, 술록 가죽 조각에 반영됩니다. 정교한 상아 송곳니에는 새겨진 장면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며 동물의 뼈는 추크치족의 영적 본질을 담은 조각품으로 변모합니다.
19세기에는 그들이 고유의 예술 형태인 뼈 조각을 통한 이야기 전달 방식을 개발했으며 이는 오락과 역사적 기록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연중 축제는 자연과의 관계를 기념하는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술록을 기리기 위한 3일간의 축제, 수개월의 어둠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 태양을 축하하는 3월의 축제, 그리고 선조들을 기리는 전통춤과 노래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6월의 축제 등이 그 예입니다. 추크치족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코트카에서 개인의 생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크치족의 공동체 구조는 인간이 개발한 가장 정교한 생존 시스템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모든 생활 측면은 공동의 노력과 상호 지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체 공동체가 물질적 도움과 정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냥 활동은 공동체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며 나이와 기술 수준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분담됩니다. 집 짓기, 음식 준비, 겨울 준비 등 모든 일은 공통의 생존을 목표로 모두가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 구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바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지식의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들은 사냥 기술과 날씨 예측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 관습,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살리게 만든 영적 실천들을 전수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축제와 모임에서 그들은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 공동체 정신은 단순한 문화 전통이 아니라 그들이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준 생존 필수 요소입니다. 추크치족은 10을 기본으로 하는 대신 20을 기반으로 한 수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10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20진법 시스템을 개발하여 0에서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 계산 시스템은 그들의 일상생활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술록을 셀 때 무리를 20마리씩 나누어 수백 마리의 동물을 넓은 영토에서 관리하고 추적하는 데 용이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음식을 나누고 사냥 활동을 계획할 때마다 모든 계산은 이 20진법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의식과 민속에서도 나타나며 수학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점은 고대 마야 문명이 같은 수학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가 숫자와 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혀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추크치족에게 20진법 시스템은 사실 우리의 10진법 시스템보다 더 실용적입니다. 추코트카는 얼어붙은 황무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북극 환경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추크치족이 움킬리르라고 부르는 랭겔 섬은 북극곰의 섬으로 이곳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생동물들의 피난처입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북극곰 밀집 지역을 자랑하며 매년 400마리에서 500마리의 북극곰이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나 이 섬의 생물 다양성은 북극곰에 그치지 않습니다. 1975년 과학자들은 20마리의 머스크 옥스를 이 섬에 도입했으며 그들은 번성하여 약 900마리의 개체수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눈기러기에 대규모 개체군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극 여우, 늑대, 붉은 여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레밍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에는 30도 이하의 극한 온도와 3개월이 넘는 북극의 밤을 견디면서도 랭겔 섬은 시서해변 일종의 식물을 지지합니다. 이는 북극 기후대에서 가장 많은 식물 다양성을 자랑하며 주로 이끼, 리지, 극한 환경에 적응한 저성장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고정된 인간 거주자가 없으며 이 독특한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보호구역 직원들이 교대로 방문합니다. 이들 가이드 투어에서는 방문객들이 전천후 차량을 타고 강과 산협곡을 여행하며 술록, 카리브,
북극곰과 같은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고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위험한 포식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가이드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2004년 랭겔섬 자연보호구역 복합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랭겔섬 외에도 추코트케는 또 다른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의 섬이라고 불리는 빅 디오미드 섬입니다. 베링 해협의 중심에 거의 위치한 디오미드 제도는 빅 디오미드와 리틀 디오미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이름은 각각 더 큰 섬과 더 작은 섬을 의미합니다. 이 섬들은 그 위치가 너무 외딴 곳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놀라운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리틀 디오미드 섬에 서면 내일을 볼 수 있고 빅 디오미드 섬에서는 사실상 어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두 섬이 4km도 차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속하여 서로 다른 시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시간차는 21시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새날이 시작되면 미국은 여전히 전날입니다. 이 때문에 빅 디오미드는 내일의 섬, 리틀 디오미드는 어제의 섬으로도 불립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다가 얼면 두 섬 사이에 얼음다리가 생기기도 하며 그때는 미국에서 러시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냉전 시절 러시아는 내일의 섬에서 모든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습니다. 현재는 군인들만 거주하며 어제의 섬에는 여전히 약 150명의 미국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상하 조각 전통으로 유명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추코트카를 방문하고 싶은 영감을 주었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비싼 여행 경험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추코트카로 가려면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나드르로 가는 비행기가 필요하며 비행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제 고급 여행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티켓을 예약하기 전에 시작됩니다. 추코트카는 경계 보안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과 다른 지역에서 온 러시아인들도 FSB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처리하는데 6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생활비는 충격적입니다. 음식과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은 교통비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 다른 지역보다 최대 3배 비쌉니다. 간단한 식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급여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숙박도 마찬가지로 비싸고 제한적이며 호텔은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고급 가격을 자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문 시기는 6월부터 8월 사이로 기온이 가장 온화하고 야외 활동이 가능한 때입니다. 이 짧은 북극 여름 동안 자연은 살아나며 긴 낮 시간을 통해 독특한 풍경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조건도 도전적일 수 있으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극한의 겨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12월에서 3월까지가 북극 툰드라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시기지만 추위와 어둠은 일상생활을 힘들고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인간의 몸이 자연에 노출된 지 1시간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 사실들은 인간 생존과 적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세상을 드러냅니다. 추코트카는 현대 세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대표하며 고대의 전통이 극한 환경과 만나 인간 문명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도전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추코트카에서의 삶에 대해 배운 후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15가지 사실 중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외딴 지역을 방문할 만큼 용기가 나시나요?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조건들이 너무 도전적으로 느껴지나요? 댓글로 추크치 문화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외진 극단적인 공동체들을 탐험하는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